오늘 유일호 또 유기준 이 두 유시성을 가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 10개월로 임기가 제한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상황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의 임기가 몇 년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기가 참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정답이 없다. 제가 뭘 질문할지 알고 조금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직은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는 결정 안 하신 채로 지금 후보자에 앉아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아니, 후보자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계속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 하신 적 있죠? 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그 뒤에 심경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장관직의 임명과 지명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먼저 사의를 표하는 일은 없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유기준 장관 후보 그리고 유일호 장관 후보 얼굴에 저희가 땀 좀 이렇게 흘리게 그래픽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10개월짜리 장관이다. 그렇게 하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 개각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그 전에 아직 총선이라는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우리 지금 헌법과 국회법이 특히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공직으로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제외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겸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이라든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진 않는데 우리 헌법에 일본 내각제적 요소인 그렇습니다. 거죠. 내각 요소인데 그런데 이제 지난번 개각은 불과 내년도 공직 사퇴 시한을 염두에 둔다면 1월 14일까지는 내년 총선에 4.13 총선에 출마할 사람은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역산하면은 임명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1개월, 11개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지면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게 되는데 이런 장관이 과연 그 중차된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정치적 비판을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은 이제 정치부 기자 경력이 25년 정도 되시니까 이런 예가 과거에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있었죠. 그런데 딱 이렇게 10개월 남았다 이렇게 상황이 된 적 이런 적은 그렇게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왜 그런 거죠? 왜 그게 궁금합니다. 장관으로서 어떤 부처의 업무를 총 책임지는 야전사령관 아닙니까? 야전사령관이 10개월 이제 남아가는 총선에 콩밭에 마음이 가 있다 생각하면 첫째로 부처 장악이 되겠습니까? 부처 공무원들이 이제 갈참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곧 제대할 이른바 말년병장. 말년병장인데 거기서 무슨 개혁을 한다 이런 걸 장관님 겉으로는 면정복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개혁이고 어떤 중요한 국정 수행이 안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총선에 나오지 않을 사람을 분명히 해서 장관으로 발탁을 했던가 아니면 총선에 나올 사람이면 당초 타진할 때 본인이 저는 내년 총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노 땡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공직자의 도리에 맞는 거죠. 조수진 차장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물론 이 의원직을 겸직하고도 국무총리나 장관을 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지금 바로 공세를 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과거 전신이었던 열린우리당 때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이 한시적인 10달짜리 장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올 들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 한 해는 바로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 정권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나 다름이 없다. 국정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 10달짜리 시한부 장관으로 과연 이 골든타임이라고 한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개혁의 어떤 의지를 보일 수가 있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시중에서는 오죽하면 이 10달밖에 안 되는 장관 임기를 일컬어서 엔진 오일이냐, 무슨 장관직이 10달에 한 번씩 교체하게,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오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대통령이 10달 정도밖에 임기를 채울 수 없다면 국정의 골든타임, 이거 수행 어려운데 혹시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 때 총선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두 후보자는 아주 자신 있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또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 두 유시성을 가진 장관 후보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런데 궁금한 건 네네. 과연 공천을 줄 거냐 이거예요. 네. 지금 왜냐하면은 유기진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이제 합쳐지는 문제가 지금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하고 아주 관계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공천을 안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권에서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무성 대표가 이분들이 장관에 내정됐을 때 바로 다음 날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그 총선에 출마한 장관들은 거기서 정말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 국회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바로 가서 지금같이 양다리 걸쳐놓고 퇴로를 계속 내다보면서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갔으면 거기서 끝을 내서 정말 어떤 그 성과를 내서 이분은 우리 지역구에 반드시 모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충만했을 때, 그리고 뭔가의 업적에 한 매듭을 지었을 때는 공천이 보장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코 돌아오시기 어려울 거다. 이 부분을 이미 대표가 포석을 깔아놨죠. 10개월 만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참 그것도 의문인데, 유일호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송파가 지역인데 사실 새누리당에서 아주 강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지난번에 강남 불가리를 할 때 유일하게 공천을 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조수진 차장. 네. 그런 점도 아마 다음 공천 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남 4구라고 하죠. 이 강남 4곳은 사실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곳인데요. 이 바로 이번에 그 유일호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2번이나 지금 재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정권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유기준 의원의 경우에도 지역구가 부산입니다.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새누리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여기에 맞서서 김무성 대표는 100%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반드시 총선 후보자를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원칙 있는 정치인이란 점인데요. 우리 헌법이 비록 내각 책임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대통령제이고, 과거 정권에서도 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하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지금 움직임과도 전혀 배치가 된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6명이나 무려 당에서 차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화면에 이 6분의 얼굴이 떴는데, 이완구 총리는 이제 이미 총리 인준이 통과된 상태고, 이 3분은 이미 장관직, 국무위원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 3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분들인데, 자, 공천이 과연 될 수 있을지. 근데 공교롭게도 이완구 국무총리의 지역, 부여 청양인데 여기도 지금 인구 부족으로 인해서 통폐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이 짧게 한번 전망을 해주세요. 이분들이 다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 예를 들어 30%다, 40%다, 50%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 똑같진 않죠. 우선 저는 이완구 총리는 아마 연말쯤 가면 적절하게 본인의 결단을 밝히지 않을까 연말쯤에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임명권자가 하자마자 어떤 본인의 거취를 얘기하면 봐도 그러면 다음 대권 행위냐 뭐 이런 아마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연말쯤 가면 거취를 분명히 할 걸로 보이고, 나머지 장관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 2-3분은 그 총선 불출마를 분명히 하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는 아마도 총선에 대한 그 집착이 여전히 굉장히 강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집착이 강하다. 내년 총선 날짜가 4월 11일입니다. 이 장관, 그리고 장관 후보자가 또 장관이 된다면 이 4월 11일에 앞서서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까지는 장관직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5자리 내지 최대 6자리까지도 공석이 생깁니다. 예. 과연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건 참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마 저분들 속에서만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국민들에게는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